네, 반갑습니다. 다른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법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제 좀 투자금을 유실했다든가 하면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서 매매법을 찾고 또 배워오죠. 근데 저는 저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매매법을 가져왔을 때 보면은 대담말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매매법은 사고 파는 방법이에요. 살매자 팔매자, 즉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제목에는 매매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때, 즉 찍고 갈 저점, 즉 찍고 떨어지는 고점, 이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하락을 하기 전에 이탈을 한다든가 아니면 올라갈 종목 품는 기술, 즉 사고 파는 기술, 즉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하락할 예상이 된다면 파는 기술, 올라간다면 가져가는 기술, 즉 사고 파는 기술, 이게 매매법이죠. 인터넷에는 제목만 매매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필자도 과거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위로도 써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찾았던 거죠. 사고 파는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냥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차트 기법이라든가 보조지표 기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검색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검색기, 종목, 뭐 급등주 검색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검색기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보조지표예요. 즉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검색기는 종목을 골라주죠. 그죠?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법, 자 급등주 매매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면 급등주 매매법에 찍고 갈 매수를 하는 방법, 급등주가 될지 안 될지 아는 방법, 급등주가 되려고 하다가 폭락할 때 미리 아는 방법, 즉 이탈하는 방법,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되는데, 대구 백과사전에도 있어요. 이것은. 보통 가치주, 주도주, 뭐 또는 뭐 성장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필자는 단타 매매, 추세 매매, 또는 가치주 매매, 성장주, 주도주 매매, 어느 것을 뭐 정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꿔가면서. 참고로 제 카페에 보시면은 2017년도 2월 28일 날 삼성전자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189만원에 추천을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7년 말에 거의 3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 셀트리온을 제가 또 추천을 해요. 그때 89,000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셀트리온이 거의 40만원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그 해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삼성전자는 코스피 주도주였고 셀트리온은 코스닥 주도주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주도주 삼성전자를 하면 되느냐?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장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차트 기법을 갖고 1년 내내 매매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면은 멋진 셰프님들은 여러 가지 칼을, 그죠? 조리할 때 맞춰서, 그죠? 바꿔가면서 쓰죠. 근데 우리는 집에서 부엌칼 하나로 모든 요리를 하죠. 그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단타 매매가 좋다, 추세가 좋다, 뭐 성장주가 좋다, 이건 노람은 잘못된 겁니다. 자, 워런 버핏은 저도 워런 버핏을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은 공격형 투자자라고 읽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런데 워런 버핏이 내세운 말이 있죠. 헤드라인에 요번에 저기 미국, 그죠? MBC에서 그 MBC인가? 거기서 나왔죠. 그죠? 인터뷰하는데 뉴스 헤드라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도
주가 상승을 할 때, 예, 하는데 뭐, 재무제표를 본다. 아닙니다. 예, 그 말은 맞아요. 재무제표를 보되, 주식 투자에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 즉, 나는 투자를 할 거야. 가치 투자를 할 거야. 그럼 기본적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매매를 할 거야. 예, 단타 급등주 아니면 트레이딩 매매를 할 거야. 트레이더 매매, 트레이딩을 할 거야.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저점, 고점, 주가 진행을 알아야 된다는 원리가 성립합니다. 이건 책에도 있고 백과사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또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갖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 즉 매수할 시기를 기다려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개미 하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소자본이 많죠. 대다수 뭐 500이나 1000, 뭐 2000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많습니다. 많은데 개미의 영역은 슈퍼 개미까지 포함하면은 100억 이하도 개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장중에 보면은 막 한 번에 막 상한가 갔을 때 막 100만 주씩 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개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투자자들이 자금이 작으면은, 자금이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회전력을 고려한다 이거죠. 자, 여러 번 매매를 해서 방리담회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금액이 크면은 내 돈을 지키는 쪽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불호예요. 예, 뭐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자본이 작은 사람은 매매 횟수를 많은 걸 원하고, 자금 있는 사람은 내 돈을 지키면서 크게 가는 걸 원하죠. 좀 오래 들고 가더라도. 그래서 이건 다릅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식을 시작할 때, 예, 대다수 주식을 시작할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돈을 좀 어느 정도 버셔가지고, 아, 나도 이제 한번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그전에도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매우 신중하죠. 그 다음에는 친척이나 또는 뭐 주변의 친구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이 종목 한번 사봐. 이거 한 7만원 갈걸? 나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큼 올랐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안 사죠. 근데 또 얘기를 들고 호기심에 열어보니까 진짜 올라갔어요. 와, 제가 주식을 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예. 제가 할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돈을 들여서 가죠. 자, 매수를 하는데 위에서 사게 됩니다. 위에서 오른 다음에 사게 돼요. 그 다음에 들은 얘기가 있죠. 툭 던진 말인데, 자, 얘가 한 10만원 간대. 주가가 올라도 안 팔아요. 예. 잠시 기분만 좋았다가 어느 날 폭락돼 가지고 주식을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가 돼버리죠. 많은 케이스. 그 다음 케이스, 친구가 단타 매매를 자랑합니다. 나 오늘 단타 쳐가지고 30 벌었어. 또 소주 한잔 먹다가 또 얘기를 계속 꺼내요. 역시 잘 알아요. 제가 주식을 탄다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뛰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단타 매매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물어요, 친구라서. 안 알려줍니다. 네. 단타 매매 너도 해봐 한 사람이 안 알려줘요. 네, 뭘 물어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거의 100이면 100%예요. 제 영상 보시고 아마 그런 케이스로 시작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할 겁니다. 그죠? 왜 이러냐 이거죠. 주식은 돈 버는 기술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도 노하우를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아까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공짜로 구하려고 하겠죠. 누가 써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의 매매법은 그러니까 매매법, 사고 파는 방법, 그건 없어요. 예. 이럴 때 사서 얼마에 파는데, 사고 난 다음에 어떡하라 이럴 땐 이탈하고 이럴 때는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추천주가 다 이런 식이에요. 없어요. 그냥 종목만 띄워놓는 거예요. 종목만. 예. 종목만 하고 종목명만 불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주가가 급등되고 안 되고는 여러 조건이 달라요. 시장, 세력, 그죠? 재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주식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주식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차트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 시향적 요소, 세력,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부동산과 주식 투자 어느 게 더 낫다? 역시 호불호입니다. 자금이 작아. 나는 5천밖에 없어. 부동산 꿈도 안 꿉니다. 그래서 나는 30억이 있어. 부동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똑같은 30억을 갖고 있어요. 주식을 해본 사람, 해서 실패해본 사람은 부동산으로 갑니다. 또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부동산으로 가요. 30억 있는 투자자는, 30억 이상 있으신 분은. 근데 30억 이상 갖고 계신 분이 양쪽에 갖고 있다면 주식을 할 줄 알면은 부동산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은 아무 때나 못 빠져나와요. 사업도 아무 때나 못 빠져나와요. 주식은 내가 오늘 안 하고 싶으면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또 장점은 부동산은 후손까지 물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주식은 물려줄 수는 있으나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주식은 유동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이탈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없어질 때까지 들고 있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성에서는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예, 훨씬 나아요. 단 실력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에 속하는 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작고 현금을 아무 때나 이탈을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해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유동성을 추구하신다면 주식시장이 훨씬 낫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만약에 시작하신다면은 시장을 조사하고, 그죠? 비용을 추려보고 상권을 따져보고 그 판매할, 장사할, 사업할 내용에 대해서 공부나 어디서 연구, 배움을 갖고서 장사를 완벽할 때 시작하려고 하시겠죠. 주식 투자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도 똑같게 하시면 법니다. 예. 사업 시작할 때와 똑같은 준비성을 갖고 시작하면 벌어요. 그런데 주식은 돈을 조금 넣고 그냥 해보거든요. 해보면서, 즉 돈을 뿌리면서 하나씩 배워가니까 하나씩 배워가니까 돈을 뿌려가면서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시기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하셔야 되고, 보통 주식을 로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500을 투자했는데 5천도 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빠져서 대다수 주식 투자를 물어볼 때, 주식 투자 어떻게 하세요? 뭐 급등주 하세요? 단타 하세요? 전 장기 투자자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다 물리신 분이에요. 예. 손해봐서 들고 계신 분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주식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는 10년을 갖고 할 거야 하는 분은 없다고요. 부동산 쪽으로는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대개 장기 투자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리신 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매법을 가져야 돼요. 자, 추천주. 보통 인터넷에 보면 추천주라고 막 던져요. 예. 자, 오늘 얘가 상승 갈 겁니다. 라고 하고 던져요. 그때 진짜 상승 갔어요. 네. 와, 박수 쳐요. 안 사고 봤더니 올랐어요. 와,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를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격이 상승했다가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라고 한 사람은 삼성전자가 빠졌다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내 말 들어보세요. 맞잖아요. 삼성전자 올랐잖아요. 라고 하면 와, 박수 칩니다. 잘못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빠졌다 올라갑니다. 라고 해야지 맞단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예. 박수 치는 사람도 얘 빠졌다 올라갔는데 나 이거 샀으면 손해보고서 손절하고서 못 들고 왔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샀어요. 예. 그랬더니 빠졌어요. 손절했어요. 날라갔어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손절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추천주에는 매매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사고 파는 방법이. 매수할 값. 매수한 다음에 이럴 때는 가져가고 이럴 때는 이탈하고.
팔 지점은 어디다.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부딪혔다 조종 빠지는 것 같지만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지 말고 가져가고 어떨 때는 팔어라. 그리고 여기에 했을 때는 팔어라. 도달했을 때는 팔어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추천주는. 종목 딱 던져놓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네, 다우지수 올라가고 코스피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갔어요. 근데 갔는데 얘가 올렸다 빠졌다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자, 내 말 맞지 않냐. 자, 저희 같은 분석가는 틀렸다. 빠졌지 않냐. 빠졌다 올라간다고 했어야 정확하다 이거죠. 보시는 분도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간 게 아니지 않냐. 빠졌다 올라간 거지. 그러면 빠졌다가 올라간다면 빠진 걸 기다렸다 살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 덧붙이자면은 창원개미님을 저는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댓글 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올린 영상을 다 안 봐서 그래요. 예. 저는 그걸 해석하는 유저를 뭐라는 거예요. 창원개미는 500만원에서 6억 계좌 공개예요. 500만원으로 6억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500만원에서 6억 계좌 공개. 근데 그 밑에 댓글을 한번 보세요. 댓글을 보시면은 댓글의 해석을 보면은 500만원으로 6억을 벌었다 해석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봤는데 집에까지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대요. 도대체 그렇게 한 게 어떻게 한 거냐. 근데 창원개미는 7천만원이 넘는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예,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500으로 벌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린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안 띄워놓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 잘났냐 그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느 전문가가 삼성전자 오릅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주식 샀어요. 빠졌어요. 빠졌는다고 손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올라갔지 않냐. 그러면 맞네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삼성전자는 빠졌다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투자자가 대비를 하고 빠져도 아니면 빠진 데서 매수를 할 거란 얘기죠. 이게 추천주의 차이예요. 자,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X. 그래서 이런 별거 아니지만 이런 데서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할 때 에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에 볼 때 저 사람들은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려니까 안 되죠. 바로 종목명만 들어가서 그래요.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잖아. 돈질을 했던, 예. 사서 빠지면 밑에 물타기를 많이 해서 반등을 먹었던,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 걸 모르시잖아. 그죠? 나는 3억이 없는데 저 사람은 3억을 넣고 2%에서 600억만 원 빼먹었다 이거예요. 와, 박수. 나는 500으로 200을 벌려고 그래.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2억, 2%를 빼먹고 나왔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돈질을 잘하는 거죠. 3천 넣고 빠지면 내가 아예 2억을 넣어서 낮춰가지고 그냥 단타치고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듯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이제 제가 너무 무조건 안티만 놓으시는 분들은 토막토막 봐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리터러시입니다. 주식을 잘 이렇게 독학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 내용이 자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차트나 이런 데 나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얘기하는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내용이. 이걸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현대차가 요번에 오르니까 현대차가 10만원 간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터졌을 때, 세계 증시 터졌을 때 저희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폭락해가지고 밑에서 11일 뒤에 샀어요. 예. 손해 안 봤습니다. 하나도 안 봤어요. 삼성전자 이때 막 추천해서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20만원, 삼성전자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그죠? 저희 삼성전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현대차가 올라갔어요.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테슬라 때문에 또 올라갔대. 전기차 안 됩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십니까? 예. 전기차를 현실화를 못 시켜요.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그러니까 차트만 갖고 하셔서 그래요.
전기차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에서 따질 분 있으면 댓글 달으세요. 제가 영상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된다. 화석 연료가 고갈됐을 때 대체용으로 된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전략적으로 작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했듯이 차트가 나타나고 난 것까지 얘기하는 사람, 그걸 끌어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벌어지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사람, 즉 이 예언이거든요. 옛날에는 예언가가 많이 죽었어요. 미친 소리 하니까. 예, 미친 소리 하니까. 지금 봤을 때 그게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느냐.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맞죠. 그죠? 자, 카페도 2011년 8월 30일 날 세계 증시 폭락한다. 폭락했어요. 폭락하니까 그때서 얘기 들 걸. 코로나 폭락한다. 다 이탈해라. 들은 척도 안 해요. 빠지니까들 아이고야 그랬어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져올 때는 아무리 전문가와 분석가는 달라요. 전문가는 호칭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불신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막 그냥 디스놓으시는 분이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지난 걸 갖다 자료로 해서 그걸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벌어지지 않은 거를 설명하는지를 잘 가려내야 돼요. 자, 너희 아버지 남자지? 어떻게 알았어요? 와. 너희 할머니 여자시지? 어떻게 알았어요? 와. 똑같아요. 이미 지나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설명했는데 당연히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어지지 않은 일을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착안을 해야 돼요. 현실로 보고 하느냐, 벌어지지 않은 거를 미리 땡겨오느냐. 이것이 바로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독학이나 주식으로 성공하시려면 이 리터러시가 상당히 강해야 돼요. 눈썰미도 좋아야 되고 정확하게 가짜 진짜를 가려내셔야 되고 남이한테 기알버서 하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군중심리 안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아니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힘이 없어요. 예. 기관 환경과 개인 투자자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외인들은 큰 자본이 움직이고 있고 저는 제일 웃긴 게 외인 이탈 떠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증권사 아주 박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외인 자본이 20조가 빠져나와서 한국 증시가 붕괴될 것 같습니까? 20조가 빠져나와도 그렇지 않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20조가 빠져나갔다 이거야. 내가 하는 얘기가 10조가 빠져나갔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된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돈이 얼마 들어온지도 모르면서 그런 가짜들한테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셨죠? 자, 송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